중국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탄력 좋습니다. 1.8% 정도 오르네요.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은비입니다. 예, 요즘 중국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부양책도 꺼내놓고 그런데 오늘 중국 증시 한 주평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시 한숨 돌리기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22일 날 중국 당국에서 2.3조 위안의 증시 부양안을 준비 중이라는 뉴스 보도 때문에 증시가 지금 3일 연속으로 추가 하락을 멈추고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MLF 금리랑 LPR이 동결이 되면서 실망감에 증시가 하락폭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주가 방어를 위해 좀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이 증시에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은 좀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조치는 하락을 단기적으로 막을 뿐이지 추세적인 반전의 관건은 결국 이제 경기 반등 그리고 시장 심리 개선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어제 저녁에 인민은행이 2월 5일부터 지준율을 50bp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개월 만의 조치인데요. 한 1조 위안 정도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2월 달에 춘절 연휴 앞두고 이제 인민들이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좀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랑 이제 자금 안정을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의 부양 의지가 좀 확인된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지준율 인하가 경기 반등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이미 작년에 금리랑 지준율을 각각 2번씩 인하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이나 가계 신규 대출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파격적인 좀 부양책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4조 위안의 부양책 그런 것들을 쓰고 이제 다양한 부작용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이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성장 동력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전면적인 개혁이나 이제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중국 경기가 과거 2013년 그리고 2016년과 굉장히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중국은 삼중전에서 이제 전면 소강사의 건설이랑 개혁 개방 심화를 목표로 한 개혁안들을 좀 내놓으면서 증시가 6개월 뒤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도 좀 그러한 광범위한 개혁안이나 재정 정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추가적인 부양책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살아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어떤 이슈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중국의 가장 큰 첫 정치적 이벤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월에 양회가 열리는데요. 이제 양회 개최에 앞서서 이제 지방정부에서 양회가 먼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경제성장 목표로 이제 전체 올 한 해의 중국 경제성장 목표를 좀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지방정부 양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작년도랑 비슷한 5, 6%의 성장 목표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중국의 전체 경제 성장 목표도 작년과 같이 5% 안팎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 이제 중국은 2035년까지 2020년 대비해서 경제 규모를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도 최소 올해 4.6%의 성장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2022년의 경제 성장률이 3%로 기저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제 추가 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현재 중국 통화 정책의 효과나 여력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해서 수요를 좀 촉진을 해주거나 이제 부동산 부양 강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3월에 있을 양회, 여기에서 어떤 부양책을 꺼내놓을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고 더 볼만한 내용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양원 관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16대 재만 총통으로 당선된 이후에 중국의 보복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4일만 하더라도 나우루가 이제 대만이랑 단교를 하고 중국이랑 관계를 복원을 하겠다고 좀 선언을 한 상황이고, 원래 이제 대만이랑 중국이 ECFA 협정을 통해서 이제 대만산 농수산물이라든지 화학 제품 등 다양한 이제 제품의 관세를 면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도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의 봉쇄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미국 싱크탱크인 CSIS에서도 이제 미국 대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올해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기보다는 이제 대만의 교역을 좀 차단하는 그런 격리나 봉쇄를 시도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봤습니다. 확실히 현재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군사적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대만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물류나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에게도 대만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이제 대만 상륙 작전을 진행을 한다면 이제 미군의 개입 가능성도 좀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 해협이 봉쇄되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해상 운송량의 3분의 1이 대만 해협 근처에서 해상 교통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중국이 만약에 이곳을 봉쇄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 그리고 제품에 한정하더라도 하루에 약 4,45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만의 침공이라고는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자극적인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마냥 덮어놓고 봐서는 안 되니까요.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이 부분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의견 주셨어요. 경제지표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GDP 나오고 나서 요즘에 소강 국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국의 경제지표나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가까이 발표되는 지표는 이제 31일 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12월 PMI 같은 경우는 위축 국면에서 지금 3개월째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1월 역시도 이제 계절적인 요인상으로 이제 통상 이제 12월 대비 부진한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1월 제조업 PMI도 아마 부진한 모습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 8일 날에는 이제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CPI도 3개월 연속 역성장하면서 지금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역시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2월 달에는 이제 춘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춘절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이제 2월에 물가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지표, PMI 얘기해 주셨고 또 물가까지 체크를 해보자.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과 중국 증시 상황 짚어봤습니다.